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하류지향이라는 우치타 타츠루의 조금 불편한 소설을 소개해 드려 볼까 해요. 간단하게 대표적인 이 책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 문장 하나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근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면 된다는 의지적 인간의 탄생이었다. 작금의 자본주의는 의지의 소유조차 극소수로 제한한다. 나머지들은 자기개발의 늪에 빠지고 좀 더 지혜로운 이들은 포기를 선택한다.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근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면 된다였는데 이 자본주의가 고도로 성장해서 신자본주의로 넘어가고 이런 시점에 와서는 그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도 같은데요. 이 하류지향이라는 책의 제목에서 우리는 작가 우치타 타츠루의 생각이 어느 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대안에 꼭 동의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냥 이 텍스트가 오늘 제 눈에 좀 들어왔어요. 요사이 좀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가고 있을까,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세계가 어떻게 진화를 해갈까 이런 쪽에 좀 생각이 가 있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런 자본주의 이후의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 어디를 지향해야 할까, 그리고 국민들은 스스로 또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아마도 이 텍스트에 제 눈길이 머물게 한 것 같습니다. 낭독해드리고 있는 텍스트는 정해진처럼 읽기라는 책 속에 수록된 그 하류지향에 대한 이 정희진 씨의 의견이에요. 한번 들어보시죠. 길지는 않습니다. 모 신문에 게재된 최연국 선생의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다. 그는 치유란 사람의 매력 그 자체이지 시대의 멘토가 해주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그의 언어는 모두 깊고 힘이 있었다. 그중 나를 붙잡은 구절은 모든 것은 이기면 썩는다. 예외는 없다. 돈이나 권력은 마술 같아서 아무리 작은 거라도 자기가 휘두르기 시작하면 썩는다 라는 문장이었다. 자신을 아고자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이런 망가진 세상에서 이긴들 이런 세상에서 이겨봤자 무엇하리라며 좌절도 하지 않고 또 분발도 회피하면서 적절히 대충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삶은 어차피 관계다. 관계에는 상대방이 있다. 승부의 의미가 무엇이든 승부라는 것에 의미를 두던 안 두던 상대방이 누구이든 그것이 자연이든 타인이든 사회적 시선이든 아니면 자신이 되든
상대방이 누구든 비교를 그런 승부를 벗어난 우리의 삶은 불가능하다. 그냥 현상 자연스럽게 도처에 존재하는 그냥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늘 존재하는 본인이 의식 안 하더라도 의미를 두지 않더라도 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긴 사람이 썩는 것보다 진 사람이 썩는 것에 관심이 있다. 지식, 사회,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가 존경스러운 불문학자 우치다 다스루의 책 하류지향은 승, 부 이 둘 중 어느 한쪽을 격려하지 않는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당대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을 철저히 그들의 입장에서 사고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를 보고했다는 점이다. 소위 내재적 관점, 질적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그 내재적 관점이 잘 적용된 예다. 이 책 내용은 부제에 잘 요약되어 있는데 그 부제가 뭐냐면요. 이래요. 공부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자신만만한 신인류의 출현.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도 됐고 좀 이제는 한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일본의 청년 세대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뭔가 이 굉장한 거부를 하고 있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굉장한 거부를 하고 있다고 들어 알고 있는 그들 세대에 대한 제목이 이렇게 붙었네요. 공부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자신만만한 신인류 출현. 제목 보면 너무 좋아요. 저도 그 신인류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회가 이야기하는 그 공부, 기존의 전통적인 개념의 공부와 또 전통적인 기성세대가 의미하는 그 일,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공부, 그 배우고 깨닫는 즐거움, 그것은 꼭 배워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기존의 교육기관이나 교육체제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그건 배워야 할 텐데 아마 그럴 거예요. 일본은 독서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있는 문화가 잘 돼 있어서 그런 사색의 시간도 많고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공동체 문화도 아주 역사가 깊어서 오랜 기간 동안 그런 공동체들이 있어 왔어서 꼭 이 영리 목적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 본인의 삶에 어떤 공통 관심사가 있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커뮤니티 문화가 굉장히 수준 높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책에 있는 책의 그 부제목으로 요약된 그런 공부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요구되던 그런 공부나 일이 아니더라도 그 자신만만할 수밖에 없을 그럴 배짱이 두둑한 그런 사람들일 것 같아요. 일본의 이 신인류들,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 자본주의의 체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것이 수레바퀴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현재를 사는 사람들은 이 모두 다 그 부류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처음에 이 글을 읽을 때는 사실 이런 생각까지는 미처 못했는데 부정적인 하류 지향이 아니고 어떻게 본질적 의미에서는 상류 지향인 거예요. 하류를 지향함으로써 상류를 지향하는 것. 이해가 제 생각이 잘 전달이 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에 들어가서 그 체제 안에서 용인되는 상류를 지향하는 것은 오히려 내 인간의 본성이나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그런 지향을 상류 지향이라고 그 기득권자들이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벗어나 너희들이 하류 지향이라고 부르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지향함으로써 나의 존엄성과 나의 자유를 추구하겠다. 아마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너희가 이야기하는 그 상류, 그 집의 기득권, 이것이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뭐 그런 위험까지 주고 싶었던 건 아니겠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또 이렇게 낭독하면서 다시 읽다 보면 첫 번째 읽을 때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면서 읽을 때 몰랐던 그런 떠오르지 않았던 생각들이 새록새록 떠올라요. 이것이 낭독의 재미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낭독을 해보시거나 책에 대한 수다를 떠는 건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유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책 모임들이 또 많은 거고, 책 모임이 좀 마땅치 않으시다면 이렇게 한 텍스트를 읽고 또 다른 시간에 다른 공간에서 읽어보고 하면 또 신기하게 정말 같은 사람이 있는 건데 마치 다른 사람이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혼자서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와, 아주 우리의 미셸 양이 그냥 혼자 놀기에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정동에서 북살롱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 코로나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혼자 노는 것도 모자라서 이 책 수다를 좋아하는 분들과 같이, 책을 좋아하는 분들과 함께 수다를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 만든 모임이거든요. 여러분도 있는 그곳 어디에서든지 같이 읽으실 만한 분이 없다면 혼자서 낭독을 하시면서 그런 즐거움을 만끽하실 수 있답니다. 다시 책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짧은 스토리인데 수다 떨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가네요. 주제하다시피 일본어에서 한자는 우리의 한글과 같다. 일본 사회에서 한자를 모르면 문맹이다. 저자는 모순을 한자로 쓰지 못하는 대학생. 도쿄 대학생이 수학과 수학을 구분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한다. 우리 어렸을 때는 산수라고 하다가 중학교 이상이 되면 수학 과목이라고 불렀던가요? 그때의 그 수학, 그리고 동경대에서 수학하다 할 때 그 수학의 그 두 가지의 한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 현실을 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60년간 전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럼 전쟁을 해야 하나요? 그런 이제 망언을 내놓고 있으신데, 전통적인 가족과 도제 관계에 대한 향수가 어른거리기도 한다. 시대를 걱정하는 배운 남자 어른의 잘못된 대안 제시의 전형으로도 보인다. 뭐 또 꼭 남자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됐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된 대안 제시의 전형으로 보인다. 그런데 꼭 뭐 남자라고 짚어야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 꼭 그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 같지도 않거든요. 하지만 제가 솔직히 이 하류지향이라는 책을 읽어보지 않아서 지금은 이 정희진 씨의 뭐 의견을 그냥 한번 청취해 보는 거죠. 하지만 이 책만큼 노동과 공부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을 자기 선택으로 극복한 그런 신인류를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묘사한 책도 드물다. 아이들은 빵점을 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며 가장은 가혹한 노동에 종사한다는 피해의식 때문에 폭발 직전이고, 일본 주부들의 남편에 대한 최대의 봉사는 남편의 존재 자체를 견디는 것이다. 야, 센데요. 사회 구성원은 불쾌감을 견디면서 서로에게 대가를 요구한다. 저자는 불쾌감을 일종의 화폐로 보는데 다른 비인간성과 교환한다는 것이다. 세상에, 모두가 불행하다. 와, 일본 사회가 이렇다고 저자 우치다 타츠루는 느끼고 있다는 거잖아요. 와, 일본에 사는 일본인입니다. 외부인의 시각으로 그 일본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쓴 책도 아니고, 그 내부자가 일본의 내부자가 쓴 책이에요. 뭐 좀 거칠긴 합니다만 저희가 여러 매체와 인터넷을 통해서 알고 있던 일본의 현 세태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안타까워서 좀 거부 반응이 들기는 하지만 말이죠. 그러면 일본 사회의 그 겉으로의 친절은 다 이런 불쾌감이 극도로 높기 때문에 서로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 건드리면 폭발한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서로 피하는 걸까요? 그런 거였나요? 뭔가 정치나 지배층에 무관심하고 체제에 순응하기만 하는 것으로 보였던 일본인들에 대한 저의 인식이 조금은 달라지게 되는 것도 같아요.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었구나. 왜 저는 모른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항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들의 방식을 모색하고 그 안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진정한 그 인간으로서의 삶을 소외시키지 않기 위해 보이지 않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책의 나머지 부분들 좀 읽어드리면, 노력과 성과가 일치하지 않고 적은 노력으로 빠른 시간 안에 실익을 얻는 일을 승자로 숭배하는 사회에서 아이들은 당장의 황금성이 없는
그런 공부에 지금을 희생하지 않는다. 경제적 합리성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자 빈부, 실력, 기회의 양극화보다 더 근본적인 의지의 양극화가 생겨났다. 이 저자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거였죠. 의지의 양극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되어 버린 것.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의지를 갖지 않는 거예요. 이 정희진 씨의 말처럼 당장의 황금성이 없는 공부에 지금을 희생하지 않는다. 표현은 부분적으로 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투성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 문장의 워딩처럼 아이들이 공부에 지금을 희생하지 않는다. 기득권에서 기성세대가 이야기하는 그 공부,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의미하는 그 공부라는 것은 그것들이 그 교육체제가 잘 성숙해 왔다 그러면 아마도 그 아이들의 미래에 맞는 그런 교육체제가 되었을 텐데,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에 어쩌면 가장 변하지 않았던 게, 변하기 또 어려웠던 게 교육이 아니었을까. 물론 매년 개선한다고 하고 이런저런 공약도 내놓고 이렇긴 하지만 그 공부라는 것의 추구가 결국 자본주의 시대를 유지시키는 또 기반이 되는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공부냐는 거죠. 그 아이들 개개인의 인생을 위한 그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가게끔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갖추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이 우선순위가 많이 뒤집어져 가지고 사회를 위한 인간을 양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 공부에, 그 쓰잘데기 없는 공부에 지금을 희생하지 않는다 라는 선택을 일본의 아이들이 하였다면, 이 정희진 선생님의 또 이 우치타 타츠루의 이 발견처럼 정말 일본의 아이들이 그러하다면 그거야말로 우리의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꼭 배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좀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스스로 그런 길을 선택했으면. 너무 이 제도권 안의 교육으로만 참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또 슬프네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거를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원해줄 어른들이 많아야 되는데 참 어른들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얘기가 또 그렇게 흘러가네요. 다시 책 좀 더 보면요, 근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면 된다는 의지적 인간의 탄생이었다. 그런데 작금의 자본주의는 의지의 소유조차 극소수로 제한한다. 나머지들은 자기 개발의 늪에 빠지고 좀 더 지혜로운 이들은 포기를 선택한다. 네, 이 하류지향을 선택하는 이 지혜로운 이들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 책에 등장하는 학생들은 온 힘을 다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학력 저하는 노력의 성과다. 그러나 자기 선택은 어느 정도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약자들은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약자다. 자유는 고립 이데올로기다. 스스로 결정하고 결과도 혼자 책임질 것. 위험사회가 사회적 약자에게 강요하는 삶의 방식 혹은 죽음의 방식이다. 와, 이 문장들 강렬해요. 강력한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제 팟캐스트 들으신 이후에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몇 년 안에 쏟아져 나올 예비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 이 엘리트 상록수 저자 우치다 타츠루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저자의 개탄이 이제 후에는 절망으로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귀차니즘은 문제가 아니라 대안입니다. 그들은 신인류가 아니라 폐허 적응에 성공한 그런 거예요. 저자처럼 계몽의식과 책임감을 지닌 기존 자본주의의 수혜자들은 그들의 선한 의지와 달리 시혜자가 되지 못한다. 저자의 문제의식은 절박하지만 진짜 현실인식은 아니한 듯하다. 충격은 이제부터다. 룸펜, 의지박약자, 잉여는 구제 대상이 아니라 파국의 주체다. 여기에다 제가 한 문장을 덧붙인다면요. 이 파국을 통해 파국시킴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가는 미래의 주체다 정도로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어요. 이 우치다 타츠루에 대한 정희진 씨의 뭔가 좀 이 삐딱한 시선, 못마땅한 시선이 있었고, 저도 이게 뭘까 하면서 들여다보니까 정희진 씨와 조금 생각의 결이 저와 조금 같이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더 들어가서 왜 이 저자 하류지앙의 저자 우치다 타츠루의 이 걱정, 이 개탄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이지만은 않은지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중간중간 저도 모르게 쏟아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은 주제 같아서 읽어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짧게 이렇게 물러갈게요. 오늘 벌써 일주일에 반이 갔어요. 시간은 너무 빠르고 오늘 햇살은 강렬합니다. 좋은 하루, 활기찬 그런 목요일 되시길 바랄게요. 미셸이었습니다.